어제 오후 브롱스에서는 지은 지 96년 된 7층짜리 아파트 건물 모퉁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일제히 진전됐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 독감 환자가 이미 적어도 260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NYPD가 내년 봄으로 예정된 교통 혼잡료 부과를 앞두고 번호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방암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백신의 첫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에서는 지은 지 96년 된 7층짜리 아파트 건물 모퉁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층 상가와 도로가 잔해 더미에 묻혔는데요. 다행히 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 외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브롱스 모리스하이츠에 위치한 건물의 한쪽 모퉁이가 옥상부터 저층까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27년 지어진 이 건물에는 약 4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6개의 상가가 있으며 외관 수리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붕괴 현장은 금속과 나무, 콘크리트 잔해들이 쌓여 폐허가 됐고 마치 선반처럼 건물 내부가 훤히 노출됐습니다. 어느 한 집은 침대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고 또 어떤 집은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와 사진들이 그대로 들여다 보입니다. 다른 집에서는 위험하게 푹 내려앉은 마룻바닥 위에 놓여있는 안락의자도 보입니다. 뉴욕 소방국이 12피트 높이의 잔해 더미 속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 결과 매몰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손된 건물에서 대피하던 중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소방당국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이 건물에서 모든 사람을 신속하게 대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1층 상점에 있던 사람들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은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축부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수년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20년 검사 결과 건물 외관에서 벽돌 균열 등을 포함해 외관 전체에 걸쳐 상당한 석조 손상이 확인돼 수리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 건축당국은 지난달에도 수리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을 감싸고 있는 비계 바닥이 손상되고 부서져 건물 소유주에게 $2,400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건축과 소속 감찰단이 현장에 나가 건물 상태를 조사 중입니다.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일제히 진전됐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비자 불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EA 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2월 8일에서 2019년 11월 1일로 9개월가량 전진했습니다. 이 B순위는 9일, 3순위는 3개월 2주, 4순위는 한 달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가족이민 전 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하고 모든 순위에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1일로 3개월 반, 3순위 학사학위 숙련 부문은 2021년 12월 1일에서 2022년 8월 1일로 8개월 전진했습니다. 또한 3순위 비숙련 부문과 4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각각 1개월, 4개월 반 전진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 역시 전진했지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는 비자 발급 및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 독감 환자가 이미 적어도 260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1,600명에 달했습니다. CDC의 집계 결과 계절 독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부와 남중부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전염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CDC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즌 독감 환자는 최소 260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2만 6천 명이 입원하고 지금까지 1,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2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독감과 관련된 소아과 환자 사망은 4건으로 보고됐고 이로 인해 이 시즌 소아 사망자 수는 총 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CDC는 매주 집계하는 독감 환자의 입원 사례도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전국의 6개월 이상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컬럼비아대와 뉴욕대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면세 혜택을 받았던 두 대학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두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컬럼비아대와 NYU가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만큼 올해 재산세 면제로 인해 약 3억 2,7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힙니다. 뉴욕주 의회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비와 천문학적인 수준의 기부금으로 재정이 튼튼한 두 대학에 이런 혜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면세 혜택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두 대학이 교육기관보다 부동산 사업체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두 대학은 이런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면세 혜택을 받는 수천 개의 비영리 기관 중에서 대학 2곳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교통 혼잡료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교통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 사용이나 번호판 가리기 등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량 번호판 단속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에 따르면 NYPD는 교통 혼잡료 부과를 앞두고 번호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이나 플라스틱 반사판 등을 사용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렸거나 가짜 번호판을 사용해 주차, 운행요금을 피해가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NYPD가 차량 번호판을 가린 경우를 찾아내 소환장을 발부한 건수는 12,400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후 주차된 차량에 부과된 티켓은 23만 건에 달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직접 찾아내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가짜 번호판을 사용해 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311에 신고해도 절반가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가짜 번호판 사용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00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호판 가림에 대한 벌금은 $65에 불과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제노 리버 회장은 아마존 등과 협력해 뉴욕에서 가짜 번호판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갈수록 렌트 안정 아파트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는 집주인이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뉴욕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 과세연도에 뉴욕시에 등록된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은 총 78만 4천 개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에 88만 개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 재건국은 매년 7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서류 작업이 늦어져 유닛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매체 더시티는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렌트 안정 아파트 등록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머레일 등에서도 아예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이 사라진 아파트가 다수입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에서는 세입자가 아파트 내 비어있는 렌트안전 아파트 유닛을 311 민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정부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긴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렌트안정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소유주의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소유주의 손익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집주인들은 이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세금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연말 미국 내 여행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의 10일 동안 약 1억 1,520만 명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수치이고 전미자동차협회가 연말 여행객 수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억 1,900만 명보다는 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상 여행객 중 대부분인 90%는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 1억 36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에 1억 800만 명과 비교하면 4.1%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항공 여행객 수는 20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연말 항공 여행객 수는 751만 명으로 2019년에 733만 명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 업체 인윅스에 따르면 휴가 기간 중 특히 12월 23일과 28일에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휴가철 이동 시간은 평소보다 최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방암은 여성 암 발병률 1위죠. 앞으로는 이 유방암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백신의 첫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애닉사 바이오사이언스가 협력해 개발한 유방암 예방 백신이 첫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지난 20년간 유방암 백신 연구와 실험을 해왔습니다. 세노세에 소재한 애닉사 바이오사이언스는 암 치료 및 예방과 관련해 신약을 개발하는 생명과학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협력해 개발한 이 백신은 2주 간격으로 총 3회 접종되고 유방암이 발생할 경우 면역 체계가 종양을 공격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애닉사 바이오사이언스의 아밋 쿠마 CEO는 이 백신이 잠재적인 유방암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첫 임상시험에서는 현재까지 부작용이나 재발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접종자인 46살 제니퍼 데이비스는 2018년 유방암 확진 후 항암 치료와 유방절제 수술을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세계 최초로 이 유방암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첫 임상시험 지원자는 총 16명으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작용을 겪거나 재발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임상시험은 600명의 대상자를 모집해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애닉사 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5년 이내에 FDA의 승인을 받고 일반인에게 백신을 배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발간한 국제 인도 지원 개요 2024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인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해당 보고서는 UN 기구를 통해 각국에서 수행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국가별 지원 사업을 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만 지원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엔은 2024년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72개국 1억 8,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464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오늘 발표한 2023년에 주목한 검색 키워드에 따르면 전 세계 레시피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키워드는 비빔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빔밥에 이어 2위는 에스페토, 3위는 팝에다가 차지했습니다. TV 시리즈 순위에서도 K 컨텐츠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킹더랜드와 더 글로리는 각각 6, 7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음악 순위에서도 50-50의 노래 큐피드와 방탄소년단 소속 정국의 세븐이 각각 5위, 10위를 차지하며 K컬처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에 부합하는 결과이고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2%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해 10월부터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유지됐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상당히 진정됐다는 최근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습니다. 뉴욕시경 학교안전부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 가을학기 시작 이후 지난 6일까지 시내 공립학교에서 경찰과 안전요원이 압수한 칼은 1,348개로 지난해보다 7.3% 증가했습니다. 이런 원인은 학교 무기류 탐지 스캐너 설치와 안전요원 축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교 안전요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사 결과 1,500개의 시내 학교 건물 중 영구 무기 탐지 스캐너를 갖춘 학교는 불과 79개 학교로 지난 2018년 93개에 비해 15.1% 줄었다며 무기 탐지 스캐너는 매우 효과적인 장비로 교내 밀반입 무기의 평균 56%를 찾아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전요원도 현재 3,700명 수준으로 지난 2020년 최고 5,200명과 비교해 28.9%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